연말 랠리 기대, 외국인 3조 원어치 담았다. 외국인, 개인, 기관, 누가 사야 잘 오를까? 우리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데이터가 말해주듯 주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외국인 매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압도적 수익을 거두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과정을 거쳐 투자를 집행하는 것일까요? 월가에서 선후배 간에 전해오는 또는 통용되는 투자의 본질, 핵심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압도적 수익을 내는 그들의 핵심 전략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책을 통해 월가의 생각, 투자 과정,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투자의 본질과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트레이더가 직접 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현실이 생생히 기록된 이 책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가에서 강조하는 투자의 본질. 흔히 월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도 훨씬 큰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월가의 사람들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매우 소심한 투자자들이었다. 그렇다고 월가의 트레이더가 돈을 못 버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들지 않아도 예측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다. 그들이 꾸준히 돈을 버는 두 가지 핵심은 시장의 구조와 비효율에 있었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비효율을 효율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수익을 창출했다. 나는 플로어 선배들로부터 시장의 구조와 비효율은 금융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수없이 들었다. 저자는 책에서 두 가지 핵심 개념, 시장의 구조와 비효율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수익을 거둔 월가의 슈퍼트레이더 K의 일화로 연결되며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의 이해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과 영감을 선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 가장 값진 교훈. 시장의 비효율은 돈의 흐름, 금융정책,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변화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더 많은 비효율을 발견하려면 금융시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속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시장의 최소 단위는 결국 사람이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길이었고 나아가 본질로부터 기회를 찾아내는 실마리이기도 했다. 이는 내가 금융의 중심, 월가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저자는 시장의 구조와 비효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람이 핵심이라며 이는 월가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들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다면 그 의미를 알아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외인들의 개인털이. 한국 투자자들은 종종 말한다. 외인들이 또 장난쳤다. 나는 그 외인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일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에게는 시장을 조작하고자 하는 또는 개인들의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또는 개인들의 포지션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도 방법도 없다. 강화된 규제로 개인을 털어먹는 전략은 현실 가능성도 없고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다. 월가의 프로들이 거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구조가 만들어낸 비효율에서 기회가 보였기 때문이다.
4. 큰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가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상승 추세가 내일 당장 꺾이면 어쩌지? 최근 주식시장 트렌드가 이런데 이 트렌드가 내일 당장 사라지면 어쩌지? 등의 걱정 말이죠. 하지만 저자가 말해주는 월가의 현실을 접하시면 이 걱정을 해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월가, 외국인의 현실,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해외 거대 투자사의 투자 결정이 매우 신속하고 기민하게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월가 역시 결국 회사와 같다.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현직 전문가 인터뷰, 장시간에 걸친 내부 토론은 물론이고 자금 집행에 대한 전략 수립과 사후 리스크 관리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상급자를 통해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필요한 승인을 차례로 내려받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투자 환경이나 트렌드, 추세는 단기간에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관성이 자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관성의 수혜를 받는 섹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투자 성공 확률이 높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방금 이야기 속에서도 시장의 구조, 비효율,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슈퍼트레이더 K의 일화도 역시 시장의 본질, 어쩌면 수익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슈퍼트레이더. 어느 트레이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다. 바로 내년 공포증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트레이더들은 다시 0부터 시작한다. 여태까지 잘 써먹던 거래 전략이 더는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계에도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이다. 아무리 실력 있는 전문가라도 시장의 거대한 움직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슈퍼트레이더 집단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K가 그런 인물이었다.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두가 K가 내렸던 판단을 복기해보며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뛰어난 트레이더로 만들었는지 곱씹어보곤 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K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 K는 항상 정보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누군가 정보를 말해주면 K는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떤데? 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K는 다량의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받기를 좋아했고 그 정보에서 뽑아낸 농도 짙은 인사이트에 집중했다. 다만 모두가 K처럼 다량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거머쥔다고 그런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는 아무런 여과 없이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는 법이 없었다. 어떤 때에는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그의 결정은 대체로 들어맞았다. 모두가 K의 전략적 결정에 무언가 대단한 비법이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비법은 지극히 평범했다. 마술쇼의 화려한 묘기도 실제론 단순한 트릭인 것과 같이 K가 시장을 읽어내는 방식에도 비밀은 없었다. 그는 시황을 살피고 시장에서 관찰해왔던 증거들을 한데 모아 가설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K의 진두지휘는 해당 종목군을 다루던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일반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쉽사리 따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실행에 앞서 필요 이상의 고민을 하느라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는 고집에 가까울 정도로 확고한 주관을 연료 삼아 앞서 나갔다. 강한 주관을 바탕으로 의견을 밀어붙이는 행동은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K에게는 실패에 대한 대비책 또한 준비되어 있었다. 정리하자면 K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주저없이 활용해 슈퍼트레이더가 되었다. 저자는 월가에서 만난 K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K에게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K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시장에서 관찰해왔던 증거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제때 실행한다. 이는 천상계 단타 불개미님의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천상계 단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핫한 중심주는 너도 나도 형님도 들어오고 김 팀장님도 들어오는 그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종목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힘싸움을 했을 때 6대4나 7대3 정도로 매수세가 우위에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K와 같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 즉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관찰한 증거, 즉 누구나 좋게 보는 핫한 중심주는 상승 확률이 높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제때 행동, 즉 종가나 또는 다음날 시가에 베팅하여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매매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민과 주저함 때문일 것입니다. 매수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저함,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패턴 또는 증거들을 스스로 여러 번 검증하여 확신을 쌓아간 것이고 그런 확신 속에서 주저없이 과감히 제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알바트로스 성필규님은 시장에서의 결과는 지식, 경험, 자질, 운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경험이 절대 가볍지 않은 항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지만 기회는 매일 오지 않기 때문이죠. 경험을 쌓는다고 아무렇게나 매매하는 것은 되려 실력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끔 찾아오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매일 시장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노리는 사람이라면 승패를 떠나 올바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쌓인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식 투자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슈퍼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K는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활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었는데요. K의 사례가 말해주는 시장의 구조, 비효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저자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며 시장의 구조, 비효율, 사람, 이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 코로나 사태를 통한 값진 배움. 저자는 코로나 사태 당시 혼란스러웠던 월가에서의 경험을 책에 자세히 기술하면서 그때 배운 값진 교훈을 책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자는
코로나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유동성 위기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은 나를 포함한 월가의 모두에게 커다란 심적, 체력적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극한의 상황은 언제나 많은 가르침을 주기 마련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체득하게 된 가장 값진 배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장의 대세 의견이 바뀌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과정은 이음새 없이 연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시장이 변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지, 부정, 공포, 과열, 해소 등의 방식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단계별 묘사는 직관적이며 이해하기도 쉽다. 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은 절대 책의 목차처럼 각 단계가 명확하게 분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특정 단계에 돌입하면 해당 시점에 맞추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겠다고 계획한다. 하지만 상황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계한 투자 전략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의 변화는 연속적이기에 자신도 모르는 새 원하는 타이밍이 찾아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타이밍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최악을 상상하여 대비하면 그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시장의 풍파를 겪은 사람이라면 항상 리스크 관리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베테랑일지라도 모든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악몽 같은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는 자산은 경험이었다. 극한을 경험해본 베테랑들은 패닉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고 문제에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어떻게 제한하고 남은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지 등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예방책을 고민하느라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갑자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일시에 잃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셋째, 고통의 기간은 유한하고 시장은 회복한다는 것이다. 사라진 이성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패닉에서 벗어나면 시장은 반등한다. 아무리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건재하고 금융시장이 영영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자본은 돌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는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의 변화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이밍을 재는 행동은 무의미하다. 둘째, 아무리 예상해보려 해도 위기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셋째, 결국 시장은 회복된다. 따라서 생존한 사람은 이후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귀한 경험 속에서 영감을 얻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로나 당시의 지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위쪽은 코스닥이고요. 아래쪽은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U자형 반등이냐, V자형 반등이냐라는 걸로 말이 많았다는 것을 말이죠. 당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U자형 반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V자 반등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도 어렵고 연속적이라서 구분도 어렵고 타이밍 잡기도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었을까요? 역시 이는 앞에서 말한 슈퍼트레이더 K의 전략을 다시 꺼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시장에서 관찰해왔던 증거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제때 실행한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보통 5일선을 올라탔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코스피의 역사적 차트를 돌려보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5일선에 눌리면서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와 같이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험 많은 트레이더라면 U자형 반등이든 V자형 반등이든 관계없이 일단 지수 캔들이 5일선을 회복하면 일단 포지션을 잡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입니다. 차트에 표시해보면 이때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 전략도 단순했을 것입니다. 지수 캔들이 5일선을 연속으로 완전히 이탈하면 그때 포지션을 청산한다 라고 말이죠. 이 간단한 전략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수는 5일선을 올라탄 뒤 약 2달간 5일선 위에서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 반등 초기에 가장 먹을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초기에 크게 베팅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월가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책에 담담히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교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면서 월가의 생생한 경험을 접해보시고 상상 이상의 투자 영감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7. 총정리 그리고 논의. 저자는 앞에서 시장의 구조, 비효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시장의 구조와 비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구조, 비효율의 두 개념, 그리고 추가되는 사람이라는 요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책에서 두 개념을 하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구조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정 그리고 본능일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주저함과 두려움은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이자 본능이죠. 기계와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도 역시 감정일 것이고 그건 역시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시장을 구성하는 인간의 구조, 즉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로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가와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으며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 역사는 반복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라고 말이죠. 역사의 반복성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모두 강조하는 시장의 구조였습니다. 가치 투자의 거장 존 템플턴 경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문장은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는 말과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라는 말은 결국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동일한 형태의 감정적 급등, 급락이 수십 년간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현상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과거에 발생한 비효율은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합니다. 즉, 시장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반복성, 재현성이 발휘되고 그로 인해 반복되는 패턴이 출현하는 것이죠.
앞에서 슈퍼트레이더 K가 말한 것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비효율적 반복 특징이 있고 이 반복 특징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는 역시 천상계단타 불개미님의 이야기와 연계됩니다. 즉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핫한 종목이 상승하는 일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감정에 충실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구성하는 시장의 구조,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것입니다. 아니, 거래대금이 큰 종목, 시장 참여자가 크게 관심 갖는 종목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이런 비효율적 현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자가 말한 두 가지 핵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큰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비효율의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들여서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결정이 틀렸다라고 하면 바로 바꿔야 효율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조금의 오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 당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단계 결제를 받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비효율을 감내하더라도 처음 결정을 끝까지 밀고 붙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융시장의 관성, 그 관성이 비효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비효율적인 관성이 자산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고 그런 비효율성을 슈퍼 트레이더들은 정확히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월가의 투자 핵심 또는 본질 또는 수익의 핵심과 본질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가의 특징, 본질, 시장의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만큼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책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월가의 유쾌함 속에 숨은 돈의 전쟁, 금융 정글의 인간 군상, 당신은 트레이더인가, 투자자인가, 시장은 정체를 용서하지 않는다, 영화밖에 트레이더, 구조를 해석하는 사람들 등 저자가 월가에서 경험한 값진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를 뒤로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다가올 2026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영상에서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반드시 부자가 되는 13가지 덕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3가지 덕목이 여러분의 26년도를 찬란하게 비추었으면 합니다. 1. 절제하라.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2. 침묵하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사려 깊은 경청이 더 낫다. 불필요하고 목적 없는 말은 오해를 부른다. 3. 반복하라.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온다. 시간, 공간,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4.
결단하라.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5. 절약하라.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낭비를 피하라.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에는 기분 좋게 돈을 써라. 6.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7.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 정직은 신뢰와 연결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 9.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당장 상대가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10.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소한 일, 일상의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13. 겸손하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사원 채널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 역시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을 위해 노력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